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비공개 오찬을 함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 정권에 투항한 홍준표, 보수의 배신자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를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은 이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러게 김부겸을 지지하고 그러면 결국 한 자리 줄까 싶어서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보수 중 이런 분이 많아요. 정규재, 조갑재 이런 분도 있고요. 갑자기 이석연 이런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권오월부터 이렇게 저는 보수에 있다가 이재명 정권이 투항해서 전부 이런 분들 저는 보수의 배신자로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홍준표 전 시장은 보수에서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에서 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이런 분을 데려가야 협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해운 이런 분들에게 장관하려다가 처참하게 낙마했지 않습니까? 보수에서도 인정 못 받는 이런 분들 데려가가 몇 명 써봤자 그런 데서 큰 정치 우리가 협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이게 이미 보수에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요. 이제 어제 이게 알려진 그 루트가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한겨레에서 먼저 속보가 났어요. 단독으로 나왔었죠. 이 기사가 나오니까 부인하지 않고 SNS에 인정을 했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죠. 예. 한 2주 전쯤에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정무석이 먼저 연락을 한 건지 홍준표 시장이 한 건지는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 자체가 전체가 공개된 것도 사실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홍 시장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1대1로 밥을 먹은 적이 있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1대1로 서영호 평론가님 계시지만 대통령과 1대1로 밥 먹는 일이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연속된 정권에서 이렇게 1대1로 밥을 먹는 누군가는 생명력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근데 어쨌든 요새 그 댓글을 보니까 밥사남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밥 사주는 남자. 밥사남. 어쨌든 본인이 그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정치적으로 본인의 자산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쓸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모임의 특성상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이제 홍 전 시장은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자면 홍 전 시장이 말하면 그게 곧 맞는 말이 되는, 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한간에 떠돌던 홍준표 국무총리설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런데 또 그것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이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래시계 검사 드디어 맞아요. 다시 개혁의 선봉장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은 정치적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홍준표 다운 발언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작심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주 전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고 나서 전후에 홍 전 시장 측이든 아니면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한 청와대에서든 만남을 위한 약속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은 홍익표 수석이 그렇게 만남을 요청해 왔다 이랬죠. 그러니까 누가 만남을 했더라 아마 페이스북에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공개 지지 선언을 전후로 해서 이 만남이 된 걸 보면 제가 볼 때 홍준표 전 시장이 작심을 하고 내란과 절연하지 않는 보수가 새롭게 새로운 보수로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마지막 정치 인생을 좀 정치 통합을 노력하는 여권을 위해서 좀 기여하겠다. 본인은 대구 발전을 위해서 여야 없이 김부겸이 가장 적임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의 김부겸 민주당 시장의 당선은
보수의 심장을 그야말로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재편의 실질적인 견인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김부겸을 선언한 날 청와대와 교감에 있었던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 격전지가 될 대구에 힘을 실어주는 민주당 정부에 힘을 실어준 그런 만남이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들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2주 전에 청와대에서 홍 시장에게 면담, 오찬을 요청했다라는 그 시점이 김부겸 지지 선언 날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시작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그런 농담을 했는데 세상에 공짜 밥이 없잖아요. 밥을 얻어 먹으면 언젠가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냐. 뭐 이거가 결국에는 결제를 할 곳은 대구시장 선거밖에 없지 않냐. 야.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기자랑 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맞는 거겠죠.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1대1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면, 근데 오늘 홍 시장이 만약에 뭔가 그 세간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왔으면 그 얘기를 언질이라도 뭐라도 일단이라도 밝힐 것 같아. 그거 없이 뭐 대구 발전 얘기 위주로 얘기를 푸는 거 보면 어쨌든 이 밥값 홍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보수 재편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오늘 오전 자리에서 막걸리가 있었다던데 네네. 요건 이제 지난해 5월에 미국에서 돌아오면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경선에서 지고 아마 하와이로 갔을 때 네. 중도 통합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전 시장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인데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약속을 한 지 1년 만에 이제 자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 전 시장은 그 자리에서 명분 두 가지 명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 그 선고를 받고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다 박탈됐는데 사면복권은 됐는데 예우 부분에 있어서 그 회복되지 않은 게 있나 봐요. 뭐 비서관을 둔다던가 연금이 나온다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고 엄밀하게는 법 개정 사항이긴 한데 정부 발의 입법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대구 신공항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달라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만났다고 하고 역시 정치 어물들답게 뭐 김부겸을 지지해 주세요라던가 그럼 나 국무총리 줄래요? 라던가 이런 저간에서 생각하는 정치적 거래는 없었고 만약에 정치적 거래가 알려진다라고 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고요. 네. 선거와 관련된 영향력 행사는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 선거법상의 그 문제가 되고 또 야당이 이걸 알게 되면 탄핵도 시비가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정치 고단수인데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조건부로 만남을 하고 조건부로 총리를 해주는 걸로 김부겸 지지를 선언하고 이런 좀 수준 낮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격조 있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청안에서 좀 예우를 회복해달라. 그리고 대구 지역 신경 좀 써줘라 신공항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또 그런 의견을 들어서서 보수 진영의 대구 경북 지역의 현안을 듣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대통령, 안정감 있는 여당 그런 게 지방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몰라도 자리를 빠탄다던가 지지를 조건으로 한다.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죠. 네. 네. 아니 제가 혹시나 싶어서 방금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북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방금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통령 오찬 때 TK 신공항 국가 지원 요청을 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 것이다. MB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은 99년 워싱턴 낭인 시절 같이 겪었던 정리와 의리로 한 것이다. 나는 MB 정권 내내 친이계의 견제로 MB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지만 요즘처럼 사감과 이용만 난무하는 정치가 되는 게 안타까워서 한 거다. 저급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건 공부들이 부족한 탓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입으로 김부겸 지지하지 않겠다. 대구 현안 이런 걸 가지고 한 거지 내 개인적 자리 갖고 만난 건 아니다. 이런 명분을 좀 제시한 것 같아요. 당연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조갑제 정규제를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우리 편 지지층은 그러려니 해요. 운동장 넓게 쓰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수 진영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민주당을 생전 안 찍어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랑 만나서 밥도 먹고 홍준표랑 저렇게 우호적으로 대화도 되고 이런 게 상당 부분 이제 말하자면 나를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한다라는 건 뭐 굳이 정치 얘기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겠죠. 예,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계획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흐름을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후보를 이제 공개 지지를 했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대구시의 일들 제대로 할 사람 김부겸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뭐 어제 그 오찬 발표 나고서도 또 한 번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어요. 우리 사이 30년 우정입니다. 그의 능력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이 행보를 봤을 때 이 정부에서 혹시 뭐 총리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임기 초에 사실 총리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총리설은 어떻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렵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너무 네. 이제 확대해서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가능성은 크죠.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도 아닐 뿐더러 그냥 밥 먹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할 말이 있어서 불렀겠죠.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무슨 할 말을 했을 짐작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나마 지금 현재 보수에서는 정상으로 보인다.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워낙 이 보수의 국민의힘에 비정상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정상이지 않은 보수 인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네. 보수의 정상 인물로서 어떤 대화의 상대로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시는 거 봐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밌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해악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못 갈 이유가 없다. 나 무당적자고. 백수인데. 나 가서 밥 먹고 올게. 이게 사실 이 무거운 자리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가볍게 만들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할 거고 보수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포지션을 사실 대통령하고 밥 먹는 보수의 원로. 그러면 그 다음에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가볍게 만들면서 그냥 가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가 봐서는 좀 억지 쓰는 거는 많긴 해요. 그러긴 해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보수에서 그나마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약간 근데 제가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분이 또 셀프 마케팅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분명히 끝나고 나면 총리 뭐 제안 받으셨어요?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아이 뭐 됐어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제의 받았는데 아닌 척하는 것처럼 아마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전혀 제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냄새를 마구마구 저는 풍겨버린다. 봅니다. 마치 그 제의가 있었던 것처럼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소 막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럼 슬픈데. 그럼 너무 슬프고 네. 뭐라도 역할을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대통령이 예. 의지가 있으니까 부른 거다. 뭐라도 이분에 대해서 뭐 좋은 인상이 있고 또 이분의 능력이 어느 부분에 분명히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의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뭐 무슨 자리 근데 이런 정도 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총리? 아니, 제 얘기는 네. 보수 쪽에서 홍 시장님을 생각하는 그 감정이 이런 것들로 해서 더 나빠지는데 무슨 통합을 해요? 네. 이건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네. 근데 국민통합위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지 지방시대위원. 않았어요? 그랬나요? 그랬던 네. 아니요. 국민통합위는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도? 균형발전이랑 그다음에 분권이랑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균발이랑 분권이랑 합쳐졌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이 약간 애매한 거 저거 봐도 총리는 아닐 것 같은데 총리랑 대통령이 둘 다 SNS 많이 하시면 좀 힘들잖아요. 국정 운영이. 그러니까 총리는 아니실 것 같고. 총리는 아니야.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자리를 생각하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자리가 이미 강창일 의원 났지만 뭐 민주평통이라든가 뭐 김성식 의원 같은 국민경제자문회 이런 걸 하실 분이 아닙니다. 네. 현역 느낌이 물씬 나는 거를 하지 뭐 마지막 자리로서 어떤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마무리하실 거는 이렇게 좀 성에 차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권이 있는 자리로 갈 거다 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저도 이제 머리를 원래대로면 그렇다고 그런 보궐에 내기에도 그럼 당무 개입이 되게 때문에 또 안 돼요. 당 대표 어때요? 당 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 카드를 되게 잘 쓰고 싶으실 텐데 정확하게 쓸 때가 좀 약간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에 봅시다 정도로 오늘 얘기가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좀 직접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책사나 이렇게 뭐랄까 사자가 가도 이게 내심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둘이 독대를 해가지고 뭔가 좀 맞춰보지 않을까 조건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의 대화 상대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장동혁 대표 만나자고 했을 때 과연 대화 상대가 될까요? 여전히 윤석열의 늪에서 계속 저렇게 허우적대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없다. 무소속이지만 보수에 그냥 어떤 그런 소속돼 있는 사람이지 당적이 없는 거죠. 이분도 당적 없어요. 당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당적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업력이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 아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업력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장을 하는데 김부겸 후보를 조금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래서 보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저는 지방선거 포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기 보수의 대화 상대로서 좀 낙점을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싶어요. 보수의 대화 상대로. 알겠습니다. 댓글에 홍수석 갈 자리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홍준표 AI 수석. 홍카콜라. 대단하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이네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죠.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죠. 일단 홍준표 시장 자체가 이제 탈당한 사람이고 사실 본인 스스로가 무당적이고 백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꿔가지고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 쪽에서 뭐 나간 사람이다 좀 그렇게 취급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이혼한 남편이 뭐라 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러면서 본인은 아예 딱 그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분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본인들에게 손해다.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죠. 보수가 허물어지는 장면이 될 거고 이것까지 화를 내기에는 화낼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까지 화낼 기력이 지금 그런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것을 뭐 SNS 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대통령이 불러서 이제 독대까지 해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특히나 대구시장 선거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한다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대밤남이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대밤남이 뭐예요? 대통령과 밥 먹는 남자. 야 1대1로 밥 먹는 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죠. 그럼요. 이거 중요한 뭐 포인트이긴 하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1대1로 만나고 싶다 했다가 거절당했었잖아요. 그다가 1대1로 만났으니까 뭐 여럿이 있으면은 뭐 얘기들이 여러 가지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대통령과 홍준표 전 시장이 1대1로 만난 얘기를 청와대에서 뭔가 흘리진 않을 거고 홍준표 시장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홍준표 시장이 뭔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대화 주제가 이어졌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분명히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냥 막걸리 먹었다 이 얘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실망스러워하지 않을까 지금. 특별히 자기 이제 광팔만한 내용이 없었다. 저는 무조건 판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쨌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을 거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뭐 그 캐릭터 자체는 뭐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구 선거에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대통령과 1대1로 비공개로 밥을 먹었고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 나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침발라놨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침발라놨다는 뜻은 꼭 뭐 내가 이 사람에게 뭐 자리를 줘서 뭘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얘는 우리 쪽이야 이제 너네들 쪽에서 다 와야 됐어. 너네 좀 잘 봐봐봐 이런 느낌을 사실 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와이덴 쪽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누가 이제 옛날에 알던 친구가 나가서 왔는데 어디서 물티슈를 하나 받아오면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갈까? 나이트에서 주는 물티슈. 라면 같은 거 받았다는데. 츄파춥스 같은 거 받아보고 그래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가만히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것도 가야지 말고. 달라 그래야죠. 예상을 해보면 시장 선거 임박해서 투표 임박해서 홍준표 후보가 뭔가 상징적 세레모니를 한번 할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아니고. 아니 후보가 네. 전 후보가 전 시장이 김부겸 후보를 위해서 뭔가 상징적인 세레모니를 한번 이 밥이 이제 그렇게 결제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아, 이 밥으로. 네. 예. 다만 그게 그렇게 크게 대구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 그때 그 메시지는 김부겸을 지지하려가 아니라 이런 거겠죠. 김부겸 찍어도 빨갱이 세상 되는 거 아니고 뭐 이런 류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의 어떤 공포심이나 경각 그거를 완화시키는 건축적 내가 만나고자 하는 대통령도 뭐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후보가 조용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떠들썩하게 안 하는 이유가. 근데 이제 그거에 홍준표 전 시장이 뭔가 역할을 분명히 한 번을 할 것 같다. 아니면 본인의 특기를 좀 살려가지고 이제 그 이진숙 후보를 비방한다. 좀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유영하고 추경호 이 두 분으로 지금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번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단일화를 이제 분명히 시도할 그러겠죠. 타임이라서 이진숙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6월 3일 그 전에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이 밥값을 한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고요. 좀 얼마짜리 밥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저 뉴스타입의 김지산 작가라고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아주 진지하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하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홍문표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홍익표도 있고. 예, 요 학렬의 마지막이 홍익표 현재 정무수석. 진짜 많다. 표가 많네. 홍영표도 있었고. 예, 홍영표, 홍장표, 뭐 홍문표. 아까 얘기했던 배우는 홍학표. 예, 알겠습니다. 뭐 표가 돌림자구나. 뭐 그런가 봐요. 민주노동당이 홍기표 씨도 계셨. 예.